검찰이 수십억대 횡령 혐의로 국내 항공기 제작 업체죠. 유일하게 한국 항공우주산업 줄여서 KAI 카이라고 하잖아요.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참 근데 시점이 참 아이러니해요. 네. 네. 이게 그 시점 때문에 사실은 또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T-50이라는 기종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전투기인데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고 평가받는 상당히 좋은 기종이에요. 네. 괜찮은 기종인데 이 기종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체 개발을 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완성이 됐고요. 네네. 그거를 뭐 나중에 이명박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뭐 열심히 팔아줬겠지만 뭐 어쨌든 이 비행기 자체는 괜찮아서 이게 지금 4개국에 56대가 수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틀 전에도 지금 태국에 골든이글 기종이 8대가 수출이 됐어요. 네. 8대만 나가는데도 무려 2,900원대. 뭐 단가 자체가 세니까. 네. 네. 그리고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그 미국에 방문을 하셨을 때 미국 전투기랑 교환을 하기로 또 약속을 좀 받으셨어요. 막 교환. 네. 연말에 하는 그런 무기 거래가 있는데 네. 그때 미국의 전투기랑 우리 거랑 이제 돈 좀 더 해서 이렇게 교환하는 걸로 약속이 돼서 굉장히 지금 막 열심히 내부에서는 그런 수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갑자기 검찰이 딱 들이닥치는 거죠.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정부에서 왜 하필이면 지금 하냐. 연말까지 기다렸다 하든가. 근데 이제 일단은 박근혜 정부 유력 인사들이 연관돼 있어요, 이 사건에. 네. 방금 송병호님이 짚으신 대로 정치공학적으로 따지면 왜 하필 이 시점인가 그렇게 약간 볼멘 소리나 원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밝혀야 되는 일이라면 차라리 지금 밝히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수사의 중점 방향을 사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네. 이게 그 개발 비리일 수도 있고 수출 비리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자체는 지금 개발 비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하는 거랑은 사실 좀 연관이 없고요. 네. 원래 2004년 6월 달에 네. 이 카이의 내부에서 그런 개발 비리가 터졌었어요. 그래서 이슈화가 됐었는데 그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된 바로 다음이에요. 네. 다음 달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수선할 때라 막 그냥 조용하게 처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무마됐던 거를 다시 수사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일단은 뭐 검찰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또 나왔던 기사가 뚫리는 방탄복. 네. 그러니까 북한군이 쏘는 철갑탄에 우리나라에 지급된 방탄복이 우리나라에 생산해서 군에서 지급한 방탄복이 뚫리더라. 그게 이제 작년에 문제가 제기가 돼서 그걸 이제 개선해가지고 다시 보급을 했다고 하는데 옆구리 부분은 또 역시 뚫린다. 그걸 3만 벌을 보급했다고 뚫리는 방탄복을. 네. 방탄복이 무슨 김밥도 아니고 옆구리 터지고. 진짜. 그러니까 그 얘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정면만 왜냐면 테스트할 때 보통 정면에서 정면만 안 뜨고. 근데 옆구리는 안 써봤어. 근데 그게 이제 국방부에서 그 옆구리 쪽에 관련된 그런 기준 자체를 갑자기 없앴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납품될 수 있게 이렇게 그런 기준 자체가 낮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니 그리고 심지어 그 성능 미달인 지금과 같은 그 방탄복을 24,000벌 또 추가 구입할 방침이라는데 이건 수정 안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수사 받아야 되죠. 지금 이거는 방탄복이 뚫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네, 내년부터 측면 방탄 성능을 높인 방탄복을 공급받도록 하겠대요. 내년부터. 아니. 하반기는 그냥 다 죽어가고. 그러니까 뭐 당장 이제 전쟁이 나서 뭐 사람들이 죽고 그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뭐 그렇긴 하지만. 근데 예전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렇지만 이제 나라가 망해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그 삼정의 문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 꼭 끼는 게 이제 군사 쪽이에요. 그럼요. 군정의 문란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직도 똥별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 그래서 똥별들이라든지 이제 방산업자들이 정신을 차리게끔 관련 기준이라든지 수사가 집중돼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방탄복 수준이라면 고대 로마의 그 방패 부대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스파르타요? 아니면 삼국지에 나오는 뭐 등갑병들. 등갑병들. 네. 방산비리 관련한 얘기를 해봤는데 뭐 일단은 박근혜 정부 유력 인사들이 연관돼 있다고 하는 그 카이 관련한 그 항공 방산 비리도
수사가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방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뚫리는 방탄복 이렇게 납품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 해군에서도 뭐 어군 탐지기 달아놓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뭐 78만 원짜리 USB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새로운 정부에서 이런 방산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군 개혁이 절실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군대 내에 사조직일 수 있는 알자회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사실 그 알자회가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92년 이후부터였어요. 하나회가 숙청이 되면서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알자회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 기수별로 12명 정도가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총 인원이 120여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알자회가 하나회가 물러난 자리에서 군 요직들을 독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문민정부 그다음에 참여정부까지는 이 군대 내의 이 사조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감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조직에 오히려 들어있다는 알자회들이 승진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사조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군법에. 그랬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얘네들이 이제 그 각종 요직을 거쳐요.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내 사조직이 군의 특수한 보직이나 인사를 독점해왔던 것이 밝혀진다면 감찰을 통해 엄격하게 처단돼야 한다. 발언을 했고요. 이 발언에서 사조직이라 그런 거는 이제 알자회거든요. 지금 알자회가 어느 정도로 그 심각하게 지금 우리나라 군 조직에 들어와 있냐 하면 뭐 기무사령관, 항작사령관,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뭐 육군 특수전사령관,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뭐 12사단장 이런 사람들이 알자회 출신들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이모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알자회 출신이라고 밝혀졌어요. 또한 이 위승호 정책실장 이 사람은 육사 38기 중장인데 한민구 장관 라인으로 꼽히고 알자회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검찰 내 우병우 라인과 좀 비슷한 거예요. 네, 우병우가 사실은 마지막에 얘가 박근혜 이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실패하긴 했지만 우병우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손아귀에 쥐려고 했던 게 알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적 인맥들이 그동안의 검찰이라든지 뭐 경찰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우병우 라인과 김기춘 라인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회와 알자회는 형제간이었었습니다. 상호 경쟁하는 곳이었고, 당시 하나회는 이제 집권을 했었고요. 그렇지. 알자회는 이제 좀 막내 같은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이 과정이 청명계획이라는 게 기억나실 거예요. 80년대 청명계획인데 이등병이 89년인가 그렇죠. 이 자료를 갖고 이등병이 그 핵심 자료를 갖고 언론에 뿌려버렸어요. 바람에게 지금 알려졌던 건데 이 쿠데타 세력들입니다. 쿠데타 모의 세력들인데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뜬금없이 계엄령 언급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바로 사실은 알자회를 염두에 둔 말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때 그런 움직임들이 그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추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하고 곧이어서 그때 문재인 후보가 전방 부대를 방문을 했죠. 그 군의 그 동요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였다고 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돌이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알자애들이 인사권을 장악하고 군에 대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게 사실은 전문가들의 얘기가 기습적으로 전방부대를 방문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사실은 경고성 친위 쿠데타에 의한 예측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첩보를 받아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선빵 날리는 방식으로 이제 갔다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그래서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군대 내에 검찰의 우병우 라인 것처럼 신구테타 세력들이 저는 이거를 알자회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이게 바로 테러 조직이거든요. 네, 국가를 전복할 테러 조직이기 때문에 이건 반국가단체라고밖에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근데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새 정부가 촛불 정부가 이제 들어섰는데 지금까지
금단의 영역이었던 군대는 아직 못 건드렸습니다. 자정 기능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우리가 다 잊었을 거 우리 방송에서 다시 한번 되씹어 보자고요. 이명박 정부 말에 F-35 스텔스 도입으로 14조인가요? 13조를 시작으로 로키드 마틴사가 우리나라의 군 장비를 거의 도맡아서 지금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당시 13조, 12조, 11조, 정확히 11조 한 8천억인가요? 스텔스 사업 로비 자금이 8천억대라고 기사들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게 MB 말부터 박근혜 초까지. 그리고 나서 한 1년 반 지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최순실과 로키드 마틴사와의 커넥션. 그리고 여기에 로키드 마틴사의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었고 여기에 들랑거리는 인사들이 박근혜 관료들이었다. 이게 정도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 하나회와 인사권 장악과 감사권 장악, 그다음에 방사청의 장악, 인사권. 이 방사청에는 우병우 라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제가 써머리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권력과 하나의 그 로비 자금으로 엉켜진 굉장한 큰 마피아 조직이 군대 내에 조직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것과의 전쟁 중이라 이게 그렇죠. 지금 써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 검찰이 수십억대 횡령 혐의로 국내 항공기 제작업체죠. 유일하게 한국 항공우주산업 줄여서 KAI 카이라고 하잖아요.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참 근데 시점이 참 아이러니해요. 네. 네. 이게 그 시점 때문에 사실은 또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T-50이라는 기종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전투기인데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고 평가받는 상당히 좋은 기종이에요. 네. 괜찮은 기종인데 이 기종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체 개발을 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완성이 됐고요. 네네. 그거를 뭐 나중에 이명박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뭐 열심히 팔아줬겠지만 뭐 어쨌든 이 비행기 자체는 괜찮아서 이게 지금 4개국에 56대가 수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틀 전에도 지금 태국에 골든이글 기종이 8대가 수출이 됐어요. 네. 이 8대 그 3만 벌을 보급했다고 뚫리는 방탄복을. 네. 방탄복에 무슨 김밥도 아니고 쿠데타지. 진짜. 그러니까 그 얘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정면만 왜냐면 테스트할 때 보통 정면에서 정면만 안 진짜. 뜨면 근데 옆구리는 안 써봤어. 허술해. 근데 그게 이제 국방부에서 그 옆구리 쪽에 관련된 그런 기준 자체를 갑자기 없앴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납품될 수 있게 이렇게 그런 기준 자체가 낮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니 그리고 심지어 그 성능 미달인 지금과 같은 그 방탄복을 24,000벌 또 추가 구입할 방침이라는데 이건 수정 안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수사 받아야 되죠 지금. 이거는 방탄복이 뚫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네, 내년부터 측면 방탄 성능을 높인 방탄복을 공급받도록 하겠대요. 내년부터. 아니. 하반기는 그냥 다 죽어가고. 그러니까 뭐 당장 이제 전쟁이 나서 뭐 사람들이 죽고 그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뭐 그렇긴 하지만. 근데 예전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제 나라가 망해가려고. 그 개발 비리일 수도 있고 수출 비리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자체는 지금 개발 비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하는 거랑은 사실 좀 연관이 없고요. 네. 원래 2004년 6월 달에 예. 이 카이의 내부에서 그런 개발 비리가 터졌었어요. 그래서 이슈화가 됐었는데 그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된 바로 다음이에요. 네. 다음 달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수선할 때라 막 그냥 조용하게 처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무마됐던 거를 다시 수사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일단은 뭐 검찰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또 나왔던 기사가 뚫리는 방탄복. 네. 그러니까 북한군이 쏘는 철갑탄에 우리나라에 지급된 방탄복이 우리나라에 생산해서 군에서 지급한 방탄복이 뚫리더라. 그게 이제 작년에 문제가 제기가 돼서 그걸 이제 개선해가지고 다시 보급을 했다고 하는데 옆구리 부분은 또 역시 뚫린다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그 삼정의 문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 꼭 끼는 게 이제 군사 쪽이에요. 그럼요. 군정의 문란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직도 똥별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 그래서 똥별들이라든지 이제 방산업자들이 정신 차리게끔
관련 기준이라든지 수사가 집중돼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방탄복 수준이라면 고대 로마의 그 방패 부대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 스파르타요? 아니면 삼국지에 팔랑크스. 나오는 뭐 등갑병들. 등갑병들. 네. 방산비리 관련한 얘기를 해봤는데, 뭐 일단은 박근혜 정부 유력 인사들이 연관돼 있다고 하는 그 카이 관련한 그 항공 방산비리도 수사가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방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뚫리는 방탄복 이렇게 납품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 해군에서도 뭐 어군 탐지기 달아놓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뭐 78만 원짜리 USB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새로 때만 나가는데도 무려 2,900원대. 뭐 단가 자체가 세니까. 네. 예. 그리고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그 미국에 방문을 하셨을 때 미국 전투기랑 교환을 하기로 또 약속을 좀 받으셨어요. 막교환. 네. 연말에 하는 그런 무기 거래가 있는데 네. 그때 미국의 전투기랑 우리 거랑 이제 돈 좀 더 해서 이렇게 교환하는 걸로 약속이 돼서 굉장히 지금 막 열심히 내부에서는 그런 수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갑자기 검찰이 딱 들이닥치는 거죠.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정부에서 왜 하필이면 지금 하냐. 연말까지 기다렸다 하든가. 근데 이제 일단은 박근혜 정부 유력 인사들이 연관돼 있어요. 이 사건에. 네. 방금 송병호님이 짚으신 대로 정치공학적으로 따지면 왜 하필 이 시점인가 그렇게 약간 볼멘 소리나 원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밝혀야 되는 일이라면 차라리 지금 밝히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수사의 중점 방향을 사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네. 이게